OECD 교육 부분 디지털라이제이션 정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디지털화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그 OECD 정책 보고서에 나와 있는 8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골자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잡성 교육 관점에서 본 어떤 정책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의 본질 첫 번째는 AI와 데이터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 AI 데이터 기술은 사건을 만들어내는,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. A라는 학생이 국어 시험을 봤는데 80점 받았다. 이런 게 다 사건이에요. 그 사건을 만들어내는 숨겨진 패턴과 구조의 역동성, 촘촘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때로는 창조해서 교육 현상 등 이 세상을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비약적 향상을 가져온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AI와 데이터 기술은 그러한 패턴, 구조, 인간의 마음 등 이 세상을 설명하는 고급 수학과 고급 통계 역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더 본질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이라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라는 시스템, 교육 시스템은 원래가 이런 복잡계였어요. 개인 수준, 교실 수준, 학교 수준, 지역사회 수준, 국가 이 세 개 수준의 원래 그 복잡계였는데, 그러니까 자연, 인공물, 인간의 상호작용이 서로 얽혀있는 그런 복잡계였는데, 여기에 데이터 기술하고 AI가 접합되면은, 결합되면은 더욱더 열린 초연결 복잡계가 된다는 얘기죠. 자, 금년도 노벨상 수상자 중에 한 분이 이 존 호필드 교수인데, 이분은 금년에 91살인데 노벨상을 받았거든요. AI 관련 그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, 그 82년의 논문을 보면은 AI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규정했냐면은 복잡계로 규정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복잡계의 핵심적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발적 성격이에요. 그러니까 없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. 그래서 최근에 그 AI 관련해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거를 제가 6개 정도를 뽑아왔는데요. 7개 정도를 뽑아왔는데요. 열린 시스템에서 AI의 능력과 결과는 본질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창발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 복잡계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생성합니다. 이것을 이제 양가적이라고 그러죠. 뭐 딥페이크 같은 것이 이제 그 나쁜 것의 예 중에 하나죠. 그 다음에 인간 통제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일반 인공지능이 생겨날 것이라고 거의 모든 AI 전문가가 말해요. 어떤 사람은 5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. 그러면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거예요.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AI로 인해서 인류가 멸종될 수도 있다.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나온 데이터들인데 결국은 이거를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그 AI 주권 문제가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. 현재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죠. 그러면서 우리한테 피드백을 해주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.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상당히 고급화돼야 돼요. 그래야 우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내년부터 실시되는 AIDT는 저런 그 고급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거거든요. 그리고 AI 알고리즘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혹시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그 AI하고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 대체적으로 3가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. 유럽 같은 데는 좀 규제를 많이 하는 편이고, 미국은 규제를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려는 편이에요. 좀 진취적인 입장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국가와 당을 위해서 그 AI 기술을 활용하는 면이 많죠. 그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갖고 요주의 인물을 24시간 감시한다든지 표정까지 다 AI가 감지해서
어떤 그 당에 대한 충성도를 확인한다든지, 뭐 잠실운동장에 한 3만 명이 모여 있으면 한 5분 내에 거기에 섞여 있는 수백 명의 요주의 인물을 파악해낸다든지 뭐 이런 거죠. 자, 그 다음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그 하드웨어 그 GPU가 필요하잖아요. 근데 보통 그 생성형 그 GPT 그 서버를 갖추려면은 거기 들어가는 그 GPT가 요새 뭐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그 뭐 A100, H100 이런 그 GPU인데 이게 한 개당 한 10만 원이에요. 그리고 그 챗GPT 서버를 구축하려면 그런 게 한 10만 개 단위로 들어가거든요. 근데 그것만 해도 수조 원이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데이터 수집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그 챗GPT 회사가 1년 매출액이 2조 원이라면은 데이터 수집 비용이 한 그거에 한 두세 배가 들어가거든요. 막 5조 막 이렇게 돼야 돼요. 저 비용을 결국은 국가나